60대라면 꼭 잠들기 전 이것만 하면 다리쥐가 싹 사라집니다. 밤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적 있으신가요? 특히 60대가 되면서 더 자주 생기는 이 불편한 증상, 혹시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60대에 접어들면서 유독 심해지는 다리쥐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해결책을 준비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중에서 무려 70% 이상이 아간 다리 경련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잠들기 전 단번만 투자하면 되는 정말 쉬운 방법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60대가 되면 다리쥐가 더 자주 생기는지, 그리고 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60대에 다리쥐가 더 자주 생기는 이유. 먼저 나이가 들면서 다리쥐가 더 자주 생기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60대가 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근육량의 감소예요.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30대부터 시작해서 매년 약 1%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해요. 60대가 되면 젊을 때보다 약 25에서 30% 정도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죠. 근육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못하게 돼요. 특히 다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서 다리의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전해질 균형도 변하게 돼요. 특히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의 흡수율이 떨어지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60대에 다리쥐가 더 자주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다리쥐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다리쥐를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함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건강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먼저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수면의 질 저하예요. 밤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면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한번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수면 부족은 또 다른 건강 문제들을 야기해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며 심지어 우울감까지 느낄 수 있거든요. 특히 60대는 충분한 휴식이 더욱 중요한 시기인데 다리쥐 때문에 이를 방해받는다면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다리쥐가 자주 발생하면 외출이나 활동을 줄이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언제 또 다리에 쥐가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소극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는 또다시 근육 감소와 혈액순환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어요. 잠들기 전 다리쥐 예방법의 과학적 근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잠들기 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왜 효과적인지부터 알아보겠어요. 우리가 잠들기 전 시간대는 다리쥐 예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이에요.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쌓인 피로물질들을 제거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며 혈액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간대거든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잠들기 전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증명되어 있어요. 특히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동작들은 밤사이 발생할 수 있는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또한 잠들기 전에 하는 준비 운동은 우리 몸에 이제 휴식 모드로 들어간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도 해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고 깊은 잠 상태에서는 근육의 회복과 재생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죠. 핵심 해결법, 잠들기 전 5분 루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의 핵심인 잠들기 전 5분 루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좋아요.
첫 번째로 할 일은 따뜻한 물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단순히 씻는 게 아니라 5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어 보세요. 이때 물의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줘요. 특히 하루 종일 중력에 의해 아래쪽으로 몰렸던 혈액들이 다시 순환하기 시작하면서 근육에 쌓였던 피로물질들도 함께 씻겨 나가게 되죠. 발을 담그고 있는 동안에는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원을 그리듯 돌려주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종아리 근육까지 자연스럽게 자극해주면서 혈액순환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효과적인 마사지와 스트레칭 방법. 따뜻한 물로 발을 적셔준 후에는 간단한 마사지를 해보겠어요. 이 마사지 방법은 정말 쉬운데 효과는 정말 좋아요. 먼저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발바닥을 천천히 눌러주면서 마사지해보세요. 특히 발바닥 가운데 부분과 발뒤꿈치 부근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해주시면 좋아요.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반사구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자극해주면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이 개선돼요. 한쪽 발당위에서 3분 정도 마사지해주시면 충분해요. 발바닥 마사지가 끝나면 이제 종아리를 마사지해 볼 차례예요. 양손으로 종아리를 감싸듯이 잡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해 보세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적당한 압력으로 부드럽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마사지 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겠어요. 벽에 손을 대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빼고 발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세요. 이 자세를 30초 정도 유지한 후 다른 다리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올바른 수면 자세와 환경 조성. 다리주 예방에 있어서 수면 자세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잘못된 수면 자세는 오히려 다리 쥐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서 다리를 살짝 벌리고 자는 자세예요. 이때 무릎 아래에 작은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주면 더욱 좋아요. 이렇게 하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의 긴장도 풀어져요.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경우에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골반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다리 근육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자세는 엎드려 자는 자세예요. 엎드려 자면 발목이 부자연스럽게 굽혀지면서 종아리 근육에 지속적인 긴장을 가하게 되거든요. 이는 밤사이 근육 경련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여요. 침실 환경도 중요해요. 방 온도는 18대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되 발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얇은 이불로 발을 덮어주세요. 너무 춥거나 더운 환경은 근육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의 추가 관리법. 잠들기 전 루틴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더욱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먼저 수분 섭취를 늘려보세요. 우리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 근육 경련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서 마시는 게 좋아요. 단,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줄여서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줄이는 게 좋겠죠. 식단에서도 신경 써주실 부분들이 있어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 바나나, 시금치 같은 음식들을 조금 더 챙겨 드시면 좋아요.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도와주는 중요한 미네랄이거든요. 반대로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가능한 한 줄여주세요. 특히 저녁 시간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탈수를 유발해서 근육 경련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지속적인 효과를 위한 생활 습관.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보통 1대 2주 정도 후부터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실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를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매일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3대 4번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점차 횟수를 늘려가면서 매일의 루틴으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또한 낮 시간에도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면 더욱 좋아요. 하루에 30분 정도만 걸어도 하체 근육 강화와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돼요. 만약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도 다리쥐가 계속 발생한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때로는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같은 다른 건강 문제가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정말 간단하지만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무엇보다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60대라고 해서 다리쥐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해 주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오늘부터라도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수면의 질을 되찾아보세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면 다음날 아침이 더욱 상쾌하고 활기차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우리가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